두 1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각각 갖고 있고요.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 1차식을 y에 관한 식 또는 1차 함수식의 모양으로 바꿔서 x를 실수 전체라고 놓고요. 그리고 그 x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 대입하면 식의 값 또는 y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y는 2x-5에서도 똑같이 식의 값, y의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두 식에서 공통으로 갖는 값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통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1차식의 공통해를 이렇게 찾는 것, 이것을 이제부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로 정리합니다. 공통해를 찾는 것은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대입법에 따라 문제를 풀게 되면 식이 스스로 내가 얼마예요 라고 말할 때까지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x와 y를 공통해라고 먼저 놓고 1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요. 이 식에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먼저 x를 구했더니 x가 스스로 1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 1식이나 2식에 대입해서 y가 마이너스 3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는 1,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얻게 되는데 또는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감법은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적절히 맞추어서 더해주거나 빼므로 해서 항을 소거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y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저절로 y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x를 숫자를 맞추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1식에다 3배를 해주고 그러면 3x, 3x 그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식에 3배를 해서 2식을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뺀다라는 얘기는 부호를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꿔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여기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5가 될 테고요. 1식과 2식에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7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8, y는 마이너스 7분의 5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식과 2식으로 놓고 먼저 대입법, 그렇다면 1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3식으로 놓고 이를 다시 2식에 있는 y 대신에 3x-6을 대입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x가 2, 이를 다시 1식에다 대입하면 y는 0이 됩니다.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1식과 2식을 적절하게 개수를 맞추어서 더하거나 빼면서 x 또는 y 중에 하나를 소거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는 y를 소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1식에 3배를 한 다음 2식을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y가 소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x-22는 0, 그렇다면 x가 2가 되고 1식에다 대입하면 y는 0이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식과 2식으로 놓고요. 먼저 대입법, 그렇다면 이 식에 x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나타내고 이를 3식으로 놓고 1식에다가 x 대신에 4y-1을 대입하고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y가 5분의 4가 됩니다. 이를 다시 3식에다 대입하면 x는 5분의 11이 되겠죠. 가감법에서 x를 소거하기가 좋기 때문에 1식에 대하여 2식의 3배를 해서 빼주면 뺀다는 얘기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더하는 것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10y는 8, 그럼 y는 5분의 4가 되겠죠. 이를 2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x는 5분의 11이 됩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미지수가 3개죠. x, y, z. 이럴 때 식이 3개가 주어지면 연립 방정식을 통해 x, y, z의 해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 1식, 2식, 3식으로 놓고요.
일식에서 이식을 더해주게 되면 y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 이를 4식으로 놓고요. 이번에는 1식과 3식을 더했을 때도 y가 소거가 됩니다. 이를 5식으로 놨을 때 5식과 4식을 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x가 소거가 되네요. 그러면 z는 2가 되고 이를 4식에다 대입해주면 x가 1이 됩니다. 그래서 x와 z를 1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y가 1이 되겠죠. 그래서 해는 x가 1, y가 1, z가 2가 됩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식, 2식, 3식으로 놓고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z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4식으로 놓고 2식과 3식을 더할 때도 z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5식으로 놓고 y를 소거하기가 좋기 때문에 4식에 3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식을 더해주게 되면 y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 되고 이를 4식에다 대입해주면 y가 2가 되겠죠. 이때 구해진 x와 y를 2식에다 대입하는 것이 가장 쉽겠네요. 그렇게 되면 z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는 3, y는 2, z는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가감법을 통해 한 문자를 소거한 다음 그 순서대로 모든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좌우변을 한꺼번에 몽땅 다 더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 되죠. 여기서 1식을 가져와서 x 플러스 y가 3이므로 z가 4가 되고 2식에서 y 플러스 z가 4가 되므로 x가 3이 되고 3식에서 z 플러스 x가 7이니까 y는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는 3, y는 0, z는 4가 됩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먼저 3개의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면 좌우변을 몽땅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6이므로 z는 6, y 플러스 z가 8이므로 x는 4, z 플러스 x가 10이므로 y는 2, 그래서 해는 x가 4, y는 2, z는 6이 됩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먼저 이 방정식을 3개의 방정식으로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x 플러스 y는 9가 되고 y 플러스 z는 15가 되고 z 플러스 x는 12가 되겠죠. 이를 연립하기 위해서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몽땅 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요.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8이 되기 때문에 1식에 의해서 z는 9, 2식에 의해서 x는 3, 3식에 의해서 y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3, y는 6, z는 9가 됩니다.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그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y에 관한 식 1차 함수로 표현되면 1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2식의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즉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y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가 될 테고 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번에 y는 2x-5는 y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될 테고요. x가 3일 때 y가 1이네요. 즉 3,2를 지나가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오직 하나가 됩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 그 1,-3 이것이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즉 두 직선의 교점과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을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계수의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해를 가질 조건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를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없을 조건,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 그래서 불능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와는 다른 경우가 됩니다. 또 다른 특수해로 해가 무수히 많다. 방정식이라고 하면 해가 특정돼야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방정식을 부정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 그리고 c-분의 c까지 그 비율이 모두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을 우리가 사실은 y에 관한 식으로 해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테고요. y절편 n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a와 b의 관계, y절편은 b와 c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맞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두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가 없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상태가 될 테고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직선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의 식을 두 개의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조건이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은 a-분의 a, b-분의 b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해를 가질 조건이 됩니다. 1차 함수 개념으로 봤을 때 1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2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렇다면 두 직선은 서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은 a-분의 a와 b-분의 b는 서로 같은데 c-분의 c가 서로 다르죠? 즉 해가 없는 불능 조건이 됩니다. 이를 1차 함수 개념으로 봤을 때 1식의 기울기는 2분의 1, 2식의 기울기도 2분의 1. 그런데 y절편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두 직선, 두 평행 조건이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은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까지 모두 같은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 조건이 되겠죠. 이를 1차 함수 개념으로 봤을 때 1식과 2식은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은 두 직선은 일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수의 비를 통해서 특수해의 조건을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먼저 1식, 2식, 3식으로 놓고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그리고 1을 4식, 2식과 3식을 더했을 때 1을 5식, 이때 4식과 5식의 관계를 보면 a-분의 a,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가 다른 해가 없을 불능 조건이 되므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다가 됩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1식, 2식, 3식으로 놓고 1식과 2식을 더했을 때 1을 4식, 1식과 3식을 더했을 때 1을 5식, 이때 4식과 5식의 관계는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까지 같은 해가 무수히 많을 부정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x, y, z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x를 실수 k로 놓았을 때 4식이나 5식에 대입하면 y는 k-2가 되고 z는 3k-6 이렇게 해서 x, y, z 사이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